오늘은 사주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목을 도화자수가 있으면 정말 예쁠까요? 이렇게 지었는데요. 도화자수라고 하는 거는 자, 오, 묘, 유의 이 네 글자를 뜻합니다. 이 네 글자는 글자들의 이제 기운을 봤을 때 왕지라고 해서 기운들이 상당히 밀집되고 이제 몰리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는 글자들인데요. 그러니까 중심 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화살 여러분 좋아하시죠? 도화살 요즘에는 내 사주에 하나씩은 갖고 싶어서 안달인 그런 살인데 이 도화살이 붙을 수 있는 자리가 이 자오묘유라는 네 글자가 됩니다. 도화살이 이 부분에 붙을 수가 있고요. 다른 글자에는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글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내담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내 사주에 도화살이 있는지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단 내 사주에 왕직 글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도화살이 반드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도화자수라고 하거든요. 이런 아이들을. 도화자수는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때 도화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글자고 내 사주에 도화살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도화살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끼가 넘치는 사주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린 거에도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주에 이 도화자수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은 실제로 외양도 미인일 것이다. 혹은 외양도 잘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외양과 여러분 결부를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임상도 계속 꾸준하게 해오고 있고 주변 지인들의 사주를 봤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한번 한 명 한 명씩 사주를 열어보세요. 도화자수가 사주에 있거나 아니면 많았을 때 실제로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미남 미녀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정말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도화자수라는 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지로서 기운들을 하나로 밀집하는 그런 특징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계속해서 하나로 밀집된다. 즉, 이 자수라는 것은 수기운이기 때문에 수의 특징을 가장 많이 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오자는 화기운의 특징을 정말 많이 가진다. 화기운의 특징만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묘목은 목기운, 이 유도 금기운의 특징을 가장 밀집하게 가진다. 가장 두드러지게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 글자가 가진 오행의 기운을 가장 잘 드러내니까 하나로 계속 내가 밀고 나가는 거예요. 내 성향이든 특성이든 아니면 내 개성이든 하나로 수기운이면 수기운, 다른 데로 나눠지지 않아요. 수기운이면 수기운, 화기운이면 화기운, 목기운이면 목기운, 금기운이면 금기운 이렇게 하나로만 이 지장간도 다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러한 특유의 매력이 많아서 이 부분이 도화살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기운이 하나로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튀겠죠. 기운이 분산되지 않고 밀집되어 있고 하나로 모으는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특성을 지니고 왜 사람들이 내 주변으로 모이게 될까요? 내가 중심에 있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특히 일주 부분에 이 도화자수를 지지에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자일주라든지 아니면 뭐 을묘일주라든지 등등등의 이러한 지지에 자오묘유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좀 읽어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중심을 잃지 않고 그거 그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성향일 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각자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성향도 여러 가지 성향들 중에서 하나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맞추기보다는 내 중심적으로 이렇게 좀 밀고 나가는, 좀 독고다이처럼 나의 개성이나 나의 성향 특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쭉 밀고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밀고 나가는 부분이 바로 왕지의 특징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도화자수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끌어모으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직업에 필요하고 있으면 좋은 그런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당연히 이제 연예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개그맨 같이 이렇게 무대에 서는 직업을 가졌을 때도 이 도화자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외향을 볼 때 개그맨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개그맨들이 오르는 무대 자체가 대중들의 재미를 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굴을 엄청 예쁘게 꾸미고 치장하고 그렇게 그 무대에 오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외향적인 부분을 볼 때 무조건 내가 사주에 도화자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예쁘다 아니면 잘생겼다, 도화자수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좀 외향적으로 아쉽다, 좀 못생겼다,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자꾸 물어보세요. 자녀분의 사주를 저한테 주시고 도화자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혹은 잘생겼을까요? 잘생기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을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모는 여러분 사주에 있는 글자로는 명명백백하게 딱 드러내서 딱 사주를 열자마자 이 사람은 너무 잘생겼다, 이 사람은 너무 예쁘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어요. 그 기운을 보는 게 사주 팔자고요. 제가 그 명식 전체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예전에 이제 페이스톡으로 상담을 드릴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요. 보통 페이스톡으로 상담을 드리게 되면 제가 명식을 적어 드리면서 그걸 내담자분께서 보고 이해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대화도 많이 하고 이런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 보통 제가 부담스러우실까 봐서 내담자분의 그 화면은 꺼놓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어떤 여성분이었는데 안 꾸시고 얼굴을 다 드러내시고 상담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내담자분의 명식이 중요하지 내담자분의 얼굴을 보려고 이제 상담을 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근데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상담을 드리면서 이제 내담자분의 이제 얼굴을 보게 됐는데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은 제가 구체적으로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생김새, 구체적인 특징 이런 것도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에 남는 거는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뻤다, 그분이 이제 성함도 다 까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게 그분이 경금이셨어요. 경금의 이 지지 부분에 그분이 도화자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상담을 드리면서 하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람 얼굴 잘생겼냐 못생겼냐, 근데 그 부분은 도화자수의 유무에 관련이 없습니다. 정말 아름다웠던 여성분도 사주에 도화자수가 없었고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거는 이 부분에 진의 원진이 있었어요. 진의 귀문이죠. 진의 귀문을 설명을 드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시면서 들으셨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분의 외양 자체가 이 진의 귀문에 딱 그러한 외양을 딱 가지고 계시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사주는 이제 음양오행으로 나의 기운이나 분위기를 보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흔하게 하시는 오해 중에 하나가 양일간과 음일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일간은 예를 들어가지고 간목이 있고 병화가 있고 무토가 있고 경금이 있고 임수가 있죠. 그리고 음일간은 을목, 정화, 기토, 신금, 그리고 개수인데 음일간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성스럽고 여리여리할 거다. 양일간을 가지고 있으면 남성스럽고 약간 우락부락할 거다. 체격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주를 봐드리다 보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한 예시로 여러분 서장훈님 아시죠? 서장훈님이 을목이에요. 그리고 개그맨 이제 김영철님 있죠? 김영철 개그맨님을 제가 우연히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봐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근데 김영철님이 병자일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흔하게 우리가 하는 오해로 그대로 이제 따져보게 되면 이제 병자일주의 도화자수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럼 김영철님은 도화자수가 많으니까 정성 미남일 것이다. 그리고 서장훈님 사주를 딱 열었는데 되게 여리여리하다. 그런데 서장훈님이나 김영철님의 외양을 봤을 때 우리가 흔하게 하는 오해로 그 사주를 풀었을 때 외양과는 딱히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외양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분위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장훈님이 겉은 엄청 좀 강하고 남자답지만 좀 세심하고 섬세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김영철 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봤을 때는 도화자수가 많아서 되게 정석 미남일 거다 라고 풀이를 좀 잘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임상을 봤을 때 이제 그 사람의 느껴지는 분위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병자일주의 그러한 뭐 기운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그런 내면적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 팔자를 이렇게 딱 열었을 때 그걸로 외양까지 이제 판단을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자칫하면 내담자분께 좀 상처를 드릴 수가 있고 아니면 잘못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서 제 주변 그간의 이제 임상을 쭉 봤을 때 진토에 대해서 다룬 영상이 있었어요. 지지 글자들 중에서 진토가 이제 여러분 4월에 벚꽃이 날리는 그 거리를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사람도 북적북적하고 그리고 예쁘죠.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진토를 가진 분들이 좀 통계적으로 예쁘시긴 한 것 같아요. 남성분들도 잘생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분위기적인 부분에서 그렇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화려하고 꾸미고 잘생기고 예쁘장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겉모습도 봤을 때 예뻐 보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통계적으로 진토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이제 분위기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흔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오해 중에 하나인 도화자수가 있으면 이제 무조건 예쁠까 혹은 잘생겼을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재밌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